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워렌 버핏 시리즈 2탄 워런 버핏 라이브입니다. 이 책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총회에서 직접 주주들에게 질문받은 내용들에 답변한 Q&A 모음집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1탄 바이블보다 더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워렌 버핏 같은 큰 회사의 CEO와 또 주주들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미국의 자본주의, 주식 문화가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키워드별로 나눠봤으니까요.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흥미있는 질문들을 직접 찾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에는 어떤 기질이 필요한가요? 먼거, 애태우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핏, 이러한 기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권시장이 몇 년 동안 문을 닫아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즈캔디, 딜리바 등을 계속 만들어 팔면 되니까요. 가격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은 시장이 자신보다 많이 한다고 가정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과 가치에 관심을 집중하세요. 주식이 더 싸졌는데 현금이 있다면 주식을 더 사십시오.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는 간혹 매수를 중단합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월마트 주식을 매수할 때는 주가가 상승한 탓에 80억 달러나 들어갔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대한 판단은 100% 적중할 필요도 없고 20%, 10%, 5% 적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적중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기업만 깊이 파악해서 판단해도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S&P 500 기업의 상대 실적을 예상하라고 한다면 나는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평생 몇 번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먼거, 흥미롭게도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머크와 화이자를 비교 평가하는 등 S&P 500 기업을 모조리 평가하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방식을 채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야구공 크기로 스트라이크 존을 나누어서 가장 좋은 칸으로 들어오는 공에만 스윙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꾸준한 학습을 어떻게 실천했나요? 버핏. 건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은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량 기업 발굴에 관해서는 찰리와 필립 피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기업 경영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사고체계는 대부분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면 사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기질까지 갖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거. 나는 워런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워런은 페트로 차이나 같은 기업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능력 범위를 확대한 덕분에 이 같은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추월당합니다. 그리고 기질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호기심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실행에 옮기려면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고수하지 못하거나 고수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버핏. 열쇠는 IQ가 아니라 투자 사고방식이며 여기에 적절한 기질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합니다. 찰리와 나는 그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사람들 모두가 투자에 다소 미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도 못할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똑똑한 사람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 기간에도 포지션을 견뎌낼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있을 때는 똑똑한 사람조차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내재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투자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와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금융위기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버크셔는 어떤 금융위기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의사처럼 전염병이 퍼지지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과거에도 유리했고 앞으로도 유리할 것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우리는 주위 환경 탓에 피해를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인플레이션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치 현상입니다. 정치인이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겠죠. 2년 이내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에는 전례 없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 생각인가요? 거시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단지 내재 가치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할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지난 30년 동안 유지한 투자 전략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명 식품 브랜드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즈캔디가 초콜릿 시럽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동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허쉬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의 가치가 그토록 높은 것이겠죠. 예전에는 펩시콜라, 요즘은 체리코크를 50년 동안 매일 5병씩 마시면서 깨달은 사실인데요. 이 분야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더군요.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고 그마저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중 하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은 최근 실적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정크 본드에 투자해 지난 30년 동안 재미가 좋았던 점을 들어 앞으로도 유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수탉이 울기 때문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쓰레기로 전락하는 정크 본드에 투자하다가는 인생 끝장나기 십상일 것입니다. 과거 사례만 공부해서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대부호 명단은 사서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어떤 투자서를 읽어야 하나요?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책에 투자의 비법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므로 배워야 합니다. 성공 투자의 열쇠는 합당한 기질을 갖춘 사람이 올바른 마음 자세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좋은 실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거 4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8개에서 10개 기업이면 충분하며 심지어 1개 기업으로도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햄버거를 평생 먹을 사람이라면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평생 사 먹을 사람이라면 주가가 오르면 우울해하고 주가가 내리면 기뻐해야 합니다. 독립적 사고가 왜 필요한가요? 풍향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휘둘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예측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방식이 좋습니다. 나는 원줄 대신 3을 곱합니다. 먼거 전문가를 고용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건물주는 건물을 짓고 나서 3가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 도급업자, 언덕입니다. 투자에는 계층적 사고가 아니라 독립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디즈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캐피털시티가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버크셔가 디즈니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마이클 아이스너가 이끄는 디즈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핵심은 마음 점유율입니다. 디즈니는 수십억 어린이의 마음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디즈니의 인지도가 코카콜라를 능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상급입니다. 7, 8년 주기로 백설공주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유리합니다. 백설공주는 원유를 모두 뽑아 팔아도 7, 8년 주기로 다시 원유가 채워지는 거대한 유전과 같습니다. 버크셔가 음식료 제조업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거 버크셔의 포트폴리오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된 것은 우리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버핏 우리는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량음료, 캔디, 면도기, 껌 등 변화가 많지 않은 제품에 투자할 때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음식을 씹는 데는 첨단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덕분에 20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투자를 시작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버핏. 우리는 매우 긴 언덕 꼭대기에서 이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언은 아주 일찍 시작하든지 아주 오래 살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다시 시작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소기업부터 인수하고 우리양 대기업도 인수하겠죠. 또 기업의 일부인 이른바 주식을 매수할 겁니다. 먼거. 처음에 10만 달러를 모으는 과정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소득 중 지출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도 유리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 기업에서 나오는 가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도 전체 기업의 일부를 인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투자 지침은 이솝이 제시한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보다 낫다입니다. 사람들은 숲속의 새를 성장주로 생각하지만 그 새가 언제 손 안에 들어오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계산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먼거. 지능적인 투자는 모두 가치 투자입니다. 지불하는 가격보다 얻는 가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몇몇 훌륭한 기업을 차단해서 끈질기게 보유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버크셔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버크셔 역사상 가장 큰 실수는 기회를 잡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보고도 잡지 않은 탓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개선되는 중이긴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수수방관으로 워런은 손가락 빨기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대규모로 매수해야 하는데 눈꽃만큼만 매수하는 실수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버핏, S&P 500 같은 광범위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세요.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넣으십시오. 존 보글이 쓴 책들을 추천합니다. 이들 책에 알아야 할 내용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펀드 투자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합니다. 먼거. 그러나 일본처럼 시장이 장시간 상승하지 못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도 좋은 실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에비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에비타가 놀라울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비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비타는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전, 순이익을 말합니다. 우리는 에비타를 논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든 기업을 에비타 사용 그룹과 비사용 그룹으로 구분한다면 나는 에비타 사용 그룹에서 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월마트, GE,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연차 보고서에 에비타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비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를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는 들어오는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지출합니다. 이자와 세금은 분명히 비용입니다. 미국의 미래를 여전히 낙관하나요? 버핏. 나는 미국의 미래를 엄청나게 낙관합니다. 1790년 인구는 미국이 390만, 중국이 2억 9천만, 유럽이 1억 9천만이었습니다. 이후 여건은 모두 비슷했지만 215년 뒤 미국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성공 신화 중 하나입니다. 먼거. 나는 미국이 문명 발전 단계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믿습니다. 버핏. 내 생각은 다릅니다. 20, 30년 뒤에는 누가 옳은지 밝혀지겠죠. 미국의 성공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중요도는 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의 모범 관행을 파악하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성체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성장하고 부유해지는 편이 미국에도 좋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가 미국을 먹이 삼아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거. 50년, 100년 뒤 미국이 몇몇 아시아 국가에 크게 뒤처지는 등 3등 국가가 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기를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는 지역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데 걸겠습니다. 투기 시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기 잔치는 신데렐라의 무도회와 같습니다. 무도회가 시작될 때는 술도 넘치고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자정이 되면 마차와 말이 호박과 생쥐로 돌아갈 줄 알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화려한 분위기에 매료된 나는 댄스를 한 번 더 즐기려 하고 다른 사람도 모두 더 즐기려 합니다. 사람들 모두 자정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도회는 끝이 다가올수록 더 재미있고 벽에는 시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괴종 소리가 12시를 알리면서 모든 마차와 말이 호박과 생지로 돌아갑니다.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불안하지 않나요? 버핏.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한 종목의 순자산의 75%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에 순자산의 500% 이상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친구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75%가 과도한 집중 투자는 아니겠지, 찰리? 멍거. 나는 가끔 재산의 10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버핏. 찰리는 노름판의 물주였군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순자산의 25배를 투자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여기 모인 주주 중에는 재산의 90% 이상을 버크셔에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2년에는 정크본드 중에도 집중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캐피털시티가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보유부동산 가치의 3분의 1이었고 경영진은 최고였으며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코카콜라를 매수했을 때 순자산의 100%를 투입했더라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멍거. 경영대학원 기업금융시간의 학생들은 분산 투자야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는 두려움에 휩쓸려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질 수 있나요? 버핏. 남들이 두려워할 때 자신도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식 중개인에게 보태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가를 매일 보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장을 보유한 사람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매일 가격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더 매수합니다. 멍거.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 더 용감해집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해 실패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버핏. 주가가 아예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주가는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거시경제 변수는 무엇인가요? 버핏. 나는 지난 53년 동안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거시경제 변수가 두려워 투자 결정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든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든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기업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적당하면 그 기업을 인수합니다. 2008년 8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나는 뉴욕타임스에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뉴스가 아니라 내재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멍거. 기회를 잡으려면 시장이 공황에 빠졌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핏.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제프 베조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핏.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제프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고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까지 성공할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프가 소매업 기반을 구축하던 시점에 그가 와해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내게 물었다면 나는 희박하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탁월한 실행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첨단 온라인 사업을 구상하기는 쉬워도 실행하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제프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비싸 보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뛰어나다는 생각은 했지만 5년 전에는 이 정도로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찰리, 자네는 왜 놓쳤나? 멍거. 놓치기 쉬웠습니다. 제프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잘 해낼지가 불투명했습니다. 나는 아마존을 놓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투자 기회가 손바닥 안까지 들어왔는데 그 종목을 놓친 것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버핏,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잖아. 멍거, 구글 말일세. 버핏, 많은 기회를 놓쳤지. 멍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다행히 기회를 모두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밀이죠. 전통적인 해자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앨런 머스크의 주장이 옳은가요? 먼거. 앨런은 전통적인 해자가 물 웅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혁신에 의한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버핏이 전통적인 해자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버핏. 최근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자가 전보다 약해지는 측면도 많지만 사람들은 항상 해자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항상 해자를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앨런이 해자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앨런이 캔디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와 대결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해자가 매우 튼튼하니까요. 우리 자회사는 훌륭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낮은 생산 원가도 매우 중요한 해자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핏. 비생산적 자산은 가치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 금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연 0.05%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 같은 비생산적 자산은 희소성이 있을지 몰라도 산출물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토지를 생각해 봅시다. 빌 그로스처럼 우표를 산다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지만 농장 같은 생산적 자산이라면 그 농장에서 나오는 산출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가상화폐는 비생산적 자산이라서 일시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끝은 안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이웃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영문도 모른 채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덤벼드니까요. 먼거. 나는 가상화폐를 버핏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저 광기일 뿐입니다. 남들이 똥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빠질 수 없다고 구매하러 뛰어드는 꼴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하나요? 버핏. 기업의 향후 100년 현금 흐름을 내다볼 수 있어서 이 현금 흐름을 적정 금리로 할인해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내재 가치가 나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은 이표가 잔뜩 붙어있는 100년 만기 채권과 같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현금 흐름 이표에는 금리가 적혀있지 않아 향후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투자자가 추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 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표의 금리가 얼마인지 우리는 전혀 짐작도 못합니다. 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표의 금리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 평가에는 미래 현금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어떤 투자든 우리가 지금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나중에 그 자산에서 현금이 회수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투기꾼이라면 그 자산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현금을 회수하려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추정이 적중하면 많은 수익을 얻겠지만 추정이 빗나가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거. 투자의 유용한 필터 하나는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하나가 나머지 아이디어 98%보다 낫다면 그 나머지 아이디어는 걸러내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집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은 이렇게 매우 단순한데도 왜 모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문 대학과 유명 기관도 우리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옳다면 남들은 틀렸다는 말인데 왜 틀린 사람이 이토록 많을까요? 가치평가 척도로 무엇을 사용하나요? 한 기업의 S&P 500 대비 적정 PER은 ROE와 ROIC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PER 같은 상대평가 척도 하나만 보지는 않습니다. PER, PBR, PSR이 그다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식을 원하지만 공식으로 평가하기도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려면 지금부터 망할 때까지 기업에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현금은 모두 평등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성만 평가하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종목을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잘 이해하는 기업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 전부를 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기업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기업을 찾아봐야 합니다.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경쟁력,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 매장의 위치, 경영자의 능력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찰리와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지만 이들 탓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게 합니다. 쇼핑몰을 거닐던 중에 눈에 띈 나이키 운동화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 투자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요? 컴퓨터로 종목 후보를 압축하는 방법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컴퓨터 화면은 투자자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PR 등은 알려줄지 몰라도 결국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발견한 상장한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기업에 대해 계속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면 경쟁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를 이해하려면 펩시콜라, RC콜라, 닥터페퍼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1센트에 만들어 1달러에 파는 기업입니다. 이상적인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거. 이상적인 기업을 성에 비유하면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였으며 정직한 영주가 지키는 강력한 성입니다. 여기서 해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 원가, 강력한 브랜드, 규모의 이점,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코카콜라가 이상적인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핏. 한 번만 잘하면 되는 사업도 있고 항상 잘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소매업은 항상 공격에 시달리므로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신문사는 처음에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한 신문 발행인은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독점과 족벌주의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가요? 최고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지 않아도 이익이 유지되는 기업입니다. 반면 최악의 기업은 적자 사업에 계속해서 돈을 퍼부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외과 의사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익을 재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쳤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외과 의사의 수익력은 유지됩니다. 먼거. 훌륭한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는 무한한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움직임만 지켜봐도 그 기업의 경제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주 산업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한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카콜라는 매일 15억 개가 팔립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유용성, 행복, 상쾌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코카콜라와 정면 대결을 벌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브랜드는 약속입니다. 코카콜라는 약속을 지킵니다. 코카콜라보다 2센트 싸다고 다른 콜라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 분야를 지배하는 브랜드 제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켈로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만 치르지 않으면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박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브랜드의 가치는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시나요? 투자 대상을 찾거나 경영자를 물색할 때는 크림 스키밍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농구 코치라면 키가 2m가 넘는 선수부터 영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 하나만 있어도 경기 양상이 달라지니까요. 먼거. 문서 기록만 봐도 인재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간 세운 기록을 살펴보면 직접 면담할 때보다 그 사람의 미래 실적을 훨씬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버핏. 그래서 우리는 갓 졸업한 MBA 수료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업무 실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탁월한 경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나요? MBA 학생을 평가해서 장차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될 사람을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하는 사람만 보고 최고의 골퍼를 가려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 슈퍼스타 경영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10에서 50년 동안 타율 3할 5푼을 기록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도 단지 평소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경기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서 경기를 계속하게 할 뿐이죠. 나는 경영자가 사업을 시작한 나이와 사업 성공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경영자의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선천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나는 4, 5년 전보다 이러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경영자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면 훌륭한 경영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기업이라면 경영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미국 기업 경영자의 재능은 천차만별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경영자가 올림픽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훌륭한 경영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타율이 3할 오프닝 타자를 선발하면 우리는 그 타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율이 1할 2푼인 타자가 새 배트를 장만했으므로 자신의 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흔히 컨설턴트를 새로 고용하는 경영자가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경영자의 능력을 살펴보고 나서 그가 주주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봅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코카콜라와 질레트는 한때 사업을 다각화하다가 집중력을 상실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집중력을 회복해 주주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코카콜라와 질레트는 세계 유통망 확대에 노력을 집중한 덕분에 이제 이익의 8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기대하는 자질이 무엇인가요? 버핏. 우리는 기업의 열정적인 경영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운이 무척 좋아서 내가 버크셔를 사랑하듯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경영자들을 찾았습니다. 만일 내가 참견해서 일을 망치려고 하면 이들은 참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버크셔 소속이지만 자기 회사는 빈틈없이 지켜냅니다. 나는 자기 기업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버크셔 경영자들을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영자의 열정과 타고난 능력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봅니까? 버크셔에는 자기 회사에 열정적인 사람이 그득합니다. 능력보다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사업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사람의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그가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곁에서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타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8은 아니었지만 9할은 넘었습니다. 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안을 받으면 깊이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작은 기업을 거대 기업으로 키우셨나요? 한때 작은 기업이었던 버크셔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속성입니다. 하루나 일주일로는 불가능합니다. 찰리와 나는 버크셔를 순식간에 4배로 키우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법은 없습니다. 몇 주 만에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오래도록 계속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캐피털시티의 CEO 톰 머피는 겸손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지만 그동안 워런과 내가 성공한 것은 우리의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IQ는 130인데 12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A와 실제 IQ는 190인데 24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B가 있다면 나는 A와 동업하겠습니다. B와 동업하면 심각한 공경에 빠지니까요. 대학 졸업생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모든 사람이 현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일도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닌데도 절대 배우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버핏,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한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워렌 버핏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25세에 즐거웠듯이 지금도 즐겁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싶어하는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버핏, 나는 능력주의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단지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인생이 훨씬 유리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보상받아야 사회에도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먼 역사를 돌아보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고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먼 위험한 경주나 마약 등은 피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세요. 버핏, 나는 재정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매일 편지를 받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난에 빠진 사람도 많지만 빚 때문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지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터이므로 나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훨씬 일찍 그렇게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먼 나쁜 사람을 피하세요. 특히 사악하고 매력적인 이성을 피하십시오. 버핏,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물들기 쉽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싶은 좋은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자질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세요.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나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중단하세요. 바뀐 행동 탓에 동료 집단으로부터 인기를 다소 잃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한 노부인은 103세가 되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또래들의 눈치를 안 봐서 좋다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능력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년 뒤에도 모습이 거의 바뀌지 않을 기업이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바뀌더라도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는 기업이지요. IBM 설립자 톰 왓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나는 그 일부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먼거. 한 외국 특파원이 나와 잠시 이야기하더니 물었습니다. 똑똑해 보지도 않고 능력도 신통치 않은 듯한데 이유가 뭐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강점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좋은 방법 하나는 자신의 재능과 결점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매 부분에 투자할 때는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나는 소매업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백화점에 투자하고 나서 내 생각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먼거.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키가 160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프로농구 선수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95세라면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될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체중이 100kg를 넘어간다면 발레는 포기해야 합니다. 카드패를 보고 승산을 따질 줄 모른다면 포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얼간이라면 때로 덤벼들어도 우리가 손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세 소년이 돈을 버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10대 시절에 많이 생각했던 주제군요. 신문을 배달하기에는 너무 어린 듯합니다. 나는 신문 배달로 자본의 절반을 모았습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서 신문 배달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가지 사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업 성공과 다양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았더니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운동 경기와 음악에서도 처음 시작한 나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야를 찾아보십시오.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른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신문 배달도 좋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1시간 반 더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먼거. 내가 어린 시절에 읽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는 소득의 일부만 지출하고 남은 돈을 투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실천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능도 복리로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내 지능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머지 시간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처럼 들리겠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원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버핏.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일이니까요. 평생 활력 없이 살아간다면 끔찍한 잘못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주식 중개인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서가에는 투자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플레이보다도 투자 서적에 더 흥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도 내가 성경에 그 정도로 열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학생들에게 동경하는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만난 경영 대학원생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레이엄 밑에서 일할 때 급여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찰리가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한 여자를 찾던 사내가 마침내 그런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여자 역시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면 그는 행복은 물론 좋은 성과까지 얻게 됩니다. 먼거. 소질이 있는 분야에서 열정을 발휘해야 합니다. 워런이 발레에 열광했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투자 분야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핏. 아니면 발레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르죠. 두 분은 과거로 돌아가 젊은 자신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주렵니다.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일하라고 조언하지요. 우리는 둘 다 버핏 잡화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버핏의 할아버지가 소유한 상점이었는데도 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찰리와 나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버크셔 경영이 너무도 재밌어서 심지어 죄송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는 경영을 미안할 정도로 즐겼으므로
속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버핏. 우선 치즈 캔디, 마스, 코카콜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찰리와 나부터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겠죠? 우리는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모로 축복받은 생활이죠. 불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찰리는 84살이고 나는 77살입니다. 우리는 기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한 척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면은 볼 이유가 없습니다. 미친 짓이니까요. 우리는 복이 넘칩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먼 거. 우리가 날씬한 몸매로 마라톤을 권장하는 포스터에 등장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건강이나 식사 원칙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버핏.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훌륭한 사람과 어울립니다. 편견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의 잡화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정말 끔찍했겠죠. 당신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버핏. 아버지가 가장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우자 선택도 중요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도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책도 무섭게 읽었습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좋아하는 찰리와 잡화점을 운영하시던 할아버지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위대한 존재니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세요. 자녀는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의식주 등 모든 것을 대주십시오.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가르치십시오. 독서를 계속하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책 20권을 읽으면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어서 능력이 배가 됩니다. 자녀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저희 가족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분수에 맞는 생활을 지지한답니다. 자녀는 나중에 소득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부모의 생활 방식을 따라갈 것입니다. 생활비는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늘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면 자녀가 나중에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축하라고 권유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다소 여유자금도 있다면 요트를 장만하려고 자녀를 디즈니 월드에 데려가는 행복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비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경우도 있답니다. 5% 저축보다 10% 저축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교육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이 5, 60의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학생이 정신과 육체에 하는 투자는 다 좋으며 특히 정신에 대한 투자가 좋습니다. 그 보상은 놀랍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산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놀라울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평생 소득을 공유할 친구 한 명을 선택해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함께 일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넓으며 시간도 잘 지키고 공을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주위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더 유능해집니다. 재산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모으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식 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일찌감치 투자 서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교육이 표준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포함된다면 어느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융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습관의 힘은 강력하니까요. 금융 문맹 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려고 백만장자 비밀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에서 훌륭한 금융습관을 배웠으므로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좋은 금융습관을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금융습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먼 거. 가끔 다시 90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젊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93세가 되기 전에 하세요. 버핏. 나도 똑같은 말을 학생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 만에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을 미루지 마십시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앞을 봐야 한다고.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적어도 그 방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인생에는 행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불운도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